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굉장히 핫하게 달아올랐죠. 사실 요즘 주식시장에 좀 이끌고 있는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던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테크 관련 주들이 굉장히 또 재미를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챗봇 전쟁에서 비롯된 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많은 주식들이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 시장에서 관련 테마들을 좀 집중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엑스의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뜨거운 테마 두 가지를 이번 달에 테마로 좀 선정을 해주셨어요. 이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로봇 그리고 테크닉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것들을 실생활 그리고 이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해서 활용하는 기술들을 말하는데요. 요즘 다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좀 로보틱스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 로보틱스 왜 이렇게 요새 좀 관심이 많이 늘었나요? 역시 좀 중국이 좀 큰 모멘텀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은 로보틱스를 한번 주제를 다뤘었거든요. 작년 말에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하면서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았던 테마가 로보틱스였습니다.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근데 그때 저희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중국이 가장 큰 로봇 시장에서 소비자거든요. 근데 중국이 일단은 문을 닫았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하지만 내년에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시장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목을 했으면 지금 수익률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도 주목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한 테마, 제가 다뤘던 12개의 매월 테마 중에서 11개 테마 중에서 가장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것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 거,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난 정책, 그러면서 그로스 정책을 쓰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이 기대감. 두 번째는 최근 또 정황상으로 챗 GPT가 워낙 또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은 결국은 같이 가는 애들이죠. 같이 가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같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장기적인 테마입니다만 미국의 리쇼링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현재 모멘텀이 돼서 로봇과 인공지능 테마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일단 단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체에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1등으로 수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가 로봇이 지금 산업용 소비가 1위 국가로 현재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가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 쪽이 전기 기기, 부품 쪽 이런 쪽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런 수출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공장을 다시 가동을 시키고 그리고 수출을 다시 그로스 정책으로 펼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여기 중국의 건설 전기 설비 및 장비 수출액과 일본이 또 로봇 산업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생산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전기 장비 수출이 증가할수록 로봇 생산도 많아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모두 산업용 로봇을 많이 생산하고 또 수출하는 국가고 최근에 다시 좀 활발하게 다시 공장들을 돌리고 있어서 좀 주목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 나라에 이런 어떤 호재들이 좀 있었고, 근데 실제 지금 이 로봇을 저희가 이 자료 화면 같은 걸로는 많이 봅니다만 이 얼마나 좀 많이 사용을 하는지 사실 좀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 같은 거 얼마나 지금 공장들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런가요? 네, 한국이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노동인구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의 보급률을 보게 되면은 한국은 1,000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가 만큼을 한국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만들고 참 잘 만들고 이렇게 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이 원래는 엄청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면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1만 명당 중국이 한 300대 정도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도 적고 그리고 노동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1,000대를 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00대 1 쓰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쭉 뒤에 있어서 한 9위 정도 합니다. 270대 정도. 생각보다 이 굉장히 적네요, 보급률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미국은 워낙 기존에 갖고 있는 노동력도 풍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미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로봇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겪으면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 비용도 비싸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비싸지고 이런 코스트가 비싸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그런 주문이라든지 그런 필요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급률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리쇼어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리쇼어링이라는 것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 미국의 기업들이 요새 다시 미국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리쇼어링 이슈를 꼽아주신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과거에 2000년도 초반 이때 이제 글로벌화 뭐 세계화 이렇게 해서 모든 공장들이 이제 그 자국에서 벗어나서 중국이나 뭐 이머징 국가로 다 공장을 옮겼죠. 그래서 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되면서 그때 나왔던 용어는 오프쇼어링입니다. 오프쇼어링. 오프쇼어링이라는 그쪽을 통해서 세계 공장이 다 옮겼는데 코로나라든지 지금 이번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공급망 쇼크가 있었죠. 서플라이 체인에 디스럽션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이 많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데이터도 보게 되면은 뉴스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뭐 기사라든지 뭐 언급된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상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증가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오프쇼어링을 했다가 다시 리쇼어링, 다시 돌아오겠다, 공장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온쇼어링에 대한 그러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2021년도에 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에 있는 경영자들이 92%가 리쇼어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리쇼어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노동 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똑같이 좀 수지를 맞추려면은 로봇을 좀 많이 보급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 비용이 중국과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중국도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은 지금 평균 시급이 뭐 14불, 뭐 15불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뭐 서비스업 기준입니다.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했던 그 인력들을 미국에서 똑같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똑같이 이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일단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어답션 레이트, 보급률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그 인구 밀도가 한 9위 정도인데 점점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산업용 로봇을 보편화를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좀 저렴해야지 그래도 이 로봇을 좀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산업용 로봇이 저희가 이제 쓸 일이 없어서 좀 생소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좀 고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요즘 이 가격 뭐 사람의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로보틱스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쓰고 싶어도 기업들이 이것들을 일단은 세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로봇을 사용할 때 평균 노동자들의 샐러리가 한 2,376불 월간으로 2,376불 이 정도 저희가 월급을 주고 있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를 살려면은 4만 불 이상이 들어요. 와, 이 굉장히 비싸네요. 거의 지금 뭐 10배도 넘고 한 그렇죠. 20배에 가까운 금액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좀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제 이 노동자가 2,300불이고 로봇이 4만 불이니까 거의 20개월 이상을 써야지 맞아요. 한마디로 로봇이 수지가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여러 대를 쓰기에는 이미 초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미 이런 가격 자체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 원래 훨씬 네, 비쌌군요. 원래는 훨씬 비쌌었는데 이것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조금 쓰기 좋게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4만 불을 주면서 쓰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시스템이 월 정액제입니다.
아, 구독 모델을 하는 건가요? 구독 모델을 이제 로보틱스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애저 서비스에서 RAAS에서 저희가 뭐 IaaS, 뭐 소프트 SaaS 그쵸.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저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로봇도 이제 월 정액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이제 임대를 하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의 평균 RAS 코스트를 되게 되면은 월간으로 대당 500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아, 그럼 초기 비용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좀 진입장벽이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런 수요를 실제로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그럼 이 RAAS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보통 이 제조업체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네, 제조업체들이 이제 RAS 이 로봇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매 경로로서 실제로 빵 파느냐 이것이 아니라 임대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 거니까 훨씬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네. 네. 그리고 뭐 고장 나면은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아, 그런 면에서는 네네. 좋겠네요. 네네. 약간 AS 렌탈로 렌탈. 가전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비대 네. 비대 렌탈한 것처럼 맞아요. 해서 뭐 잘못되면 이렇게 해주고 정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RS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한 15 빌리언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한 2028년도까지는 3배 정도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시장도 참 재미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장들 생각해보면은 보통 이 테슬라가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또 가장 핫한 주식이기도 한데 이 테슬라의 이 자료 화면 같은 거 보시면 이 사람이 공장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 모든 기계들, 로봇들이 이 공정을 대신해서 또 그만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빠르게 조립하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실제 좀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효과들을 좀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여기 데이터를 또 준비를 했는데 테슬라의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뭐 8,500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로봇의 비율 자체를 보면은 뭐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뭐 GM, 포드라든지 이런 이제 공장 다른 데 있는 공장과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당 평균으로 8,500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대를 넘는 데는 지금 테슬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6,000대, 뭐 4,000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산업용 로봇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한 명당 0.28대를 테슬라가 쓰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포드 같은 경우는 0.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절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3배 가까이 차이 나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가 산업화를 자동화하면서 산업용 로봇을 쓰면서 상당히 조금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트 에피션시를 봤을 때 상당히 생산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글로벌 기업들이 되면은 이 테슬라가 이렇게 로봇을 써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 좀 빠르게 우리도 로봇을 도입하자 이런 흐름이 나타날 만도 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특별히 좀 더딘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약간 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인플로이먼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도 현대 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보면은 노조,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바이든이랑 악수하면서 여기에 뭘 짓겠다, 뭐 몇천 명을 고용하겠다. 그렇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수혜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참 로보틱스라는 인공지능 결국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이 결국 인간들과의 내 일자리와 싸워야 되는 그 문제가 겹칠 겁니다. 100%.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진짜. 지금 인간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바쁜데 이제 로봇하고도 경쟁해야 그쵸. 되는 시간이 이제 곧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에피션시가 분명히 로보틱스를 쓰면은 좋죠. 왜냐면 24시간 돌아가니까요, 네. 얘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점점 이제 경제 영역에서 한마디로 이제 복합적인 그 문제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산업용 로봇 저희가 이제 주로 생각할 때는 좀 제조업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뭐 여러 가지 조립도 하고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좀 이 로봇들이 나중에는 활용 분야가 점점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분야로 이 로보틱스 기술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이미 저희가 많이 쓰고 있죠. 네. 저희 집에서도 뭐 로봇 청소기 쓰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공기청정기도 너무 똑똑하던데 공기청정기도 거의 인공지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의학용 메디컬 그 로봇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참 정말 이미 이거는 지금이 그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뭐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뇌 수술을 할 때 뇌 수술 같은 경우를 할 때 이제 사람이 뇌를 실제로 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뇌 수술 의학 전문가들은 정말 본인의 경험과 그것에 조금 의거해서 많이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로봇 기술을 통해서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아마존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오토메이션이 엄청 잘 돼 있죠. 그래서 로지스틱이라든지 이제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클리닝, 농업, 뭐 식당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보시면은 서빙하는 것도 있고. 네, 공항에서도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로봇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탐사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군사용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면서 상당히 이제 산업용 로봇 이외에도 비산업용 로봇으로 앞으로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연초에 좀 CES 쇼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보니까 이 지금 로봇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고 또 이 카메라, 광학 쪽 기업들도 이제는 포커싱을 이런 소비자들이 쓰는 카메라보다 이런 산업용 로봇, 수술용 로봇 이런 데 쓰는 렌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만큼 이 로보틱스, 이 산업용 로봇 쪽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로봇은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드웨어에 집중을 한다면 또 이 안에 있는 뇌의 역할을 하는 이 지금 지능이 점점 좋아질수록 또 이 인간을 좀 닮아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썼는데 요즘 돼서야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AI를 좀 인간이 계속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역사가 1950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태어나기 전인데요. 태어나기 전에 이 6.25잖아요. 맞아요. 6.25 때부터 이제 서양에서는 이 AI 공부를 했다더라라는 건데 뭐 이제 55년도에 이제 존 맥카티라는 분이 이제 컴퓨터 과학자인데 사이언티스트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온 이후에 쭉 성장을 하다가 뭐 늘 그렇듯 그 신기술이 나오면은 이것이 성장을 할 땐 좋지만 경기가 안 좋고 뭐 파동을 겪을 때는 무조건 꺾입니다. 네, 돈도 안 되겠죠. 돈도 안 되고. 이러면서 이 오일 파동 나고 뭐 하면서 쭉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저는 기억나는데 딥블루라고 저만 기억하는 저는 좀 감각. 그런가요? 네, 저는 좀 잘 모르겠네요. 딥블루는. 네, 딥블루라고 이게 이번에 그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요? 거기서도 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딥블루가 얘가 체스 누굴 이겼다 하는 기사를 봤었어요. 제가. 체스 이겼다고 하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딥블루가 이제 IBM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인공지능 그 컴퓨터였고요. 네. 그리고 좀 지나서 보면은 뭐 키스맨 나오고 아이보라는 그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아이보라고 소니에서 만든 건데 얘 지금도 나와요. 예, 그래갖고 애완용 그 로봇 그 개 해가지고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놀더라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룸바라고 로봇 청소기가 나옵니다. 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이 네, 아마존에서 굉장히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난해 인수를 했던 이 아이로봇 요거 만드는 맞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리 나오고 왓슨 나오고 뭐 오픈 AI가 2015년도에 이제 앨런 머스크와 이제 그 Y 콤비네이터라는 그 엑셀러레이터 하는 그 CEO 두 분이서 만들었던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알파고가 저희가 아는 알파고가 나오고요. 네, 이제 이 바두 알파고. 그렇죠. 네. 알파고가 나오고 이제 GPT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GPT는 이제 GPT 3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 버전이고 이 챗 GPT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천재입니다. 진짜 맞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고 쭉 하는 게 있는데 이 오픈 AI에서 또 새로 나와 있는 것이 달리라는 그 챗 GPT는 한마디로 이제 그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글을 써주는 애라면은 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거를 만들어줘 하면 이것을 이제 그래픽화 시켜주는
한마디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까 저희 한번 쉴 때 한번 맞아요. 봤었잖아요. 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뭐 3D로 만들어줘, 디지털 그림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뭐 제가 요구한 거를 그대로 바로 이미지로 네. 몇 초 만에 뽑아내더라고요. 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뭐 강아지와 뭐 고양이가 같이 농구하는 거 이거를 3D로 만들어줘, 디지털 아트로 만들어줘 하면은 하나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주고 되게 뭐 이거를 뭐 우주에서 하는 걸 만들어줘 하면은 거기에 맞게 딱 해주고 이러한 식으로의 상당히 큰 변화를 지금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사실 이제 로봇하고 결합을 한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좀 신기하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로보틱스하고 이런 AI 기술들이 좀 어떻게 이 시너지를 내서 어떻게 좀 융합이 될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이 어떤 그림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 여기 같은 경우가 그냥 시작을 해서 단순하게 이제 그 값을 넣었을 때 작동을 했었던 것이라면은 이것이 약간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자기 학습을 하는 것이죠. 자기 학습을 해서 이제 뭐 로봇팔 같은 경우도 그냥 입력한 대로만 이렇게 툭툭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뭐 커스터마이즈해서 학습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이 위치에 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좀 옆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되고 조금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서빙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테이블 높이나 사람들 그쵸. 뭐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쵸. 다르게 뭐 서빙을 하는 걸 배운다거나 그쵸, 뭐 그런 그쵸. 거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냥 그런 것 정도였다가 이제는 여기 보스턴의 다이나믹스 스팟이라고 이 강아지 개 로봇 네. 보신 적 있으시죠? 현대차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이 점프도 하고 뛰어다니고 아주 맞습니다. 활발하더라고요, 로봇이. 맞습니다. 이거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친구가 그냥 점프 엄청 높이 하고 잘하잖아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 하게 되고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얘 같은 경우를 이제 조종을 해야 됐겠죠. 네. 근데 지금은 조종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알아서 피해가고 올라가고 건설에서 활용을 하고 뭐 위험한 곳에 가서 탐사를 해서 뭐 전자 납땜을 한다든지 네. 요 정도의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기술입니다. 2022년도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테슬라는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같이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는 것이죠. 인간을 닮은 로봇이죠.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이 행사를 했었죠. 네네. 근데 공개를 했죠. 그때 옵티머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그때 좀 조잡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아직까지는 좀 완성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분명 뭐 이제 더 훨씬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진화된 버전이 나오겠지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뭐 아주 우리 기대를 충족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기대하기로는 좀 뭔가 테슬라면은 되게 좀 아무튼간 세핑하는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조잡하게 나가지고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테슬라에서는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옵티머스를 이제 2026년도까지 대당 2만 불 이하로의 가격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게 만약에 정말 괜찮은 버전으로 나오면 이 집에 집사 대신 이렇게 로봇을 한 대 들이는 시대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대신 설거지도 시키고 좀 집안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더 똑똑해지면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을 때 뭐 그렇죠. 말을 건다거나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 테슬라의 AI도 관심입니다만 요새 또 핫한 토픽은 역시 또 오픈 AI 쪽이 제일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뭐 챗 GPT가 이런 어떤 불씨를 좀 살리고 지금 굉장히 핫해졌는데 달리 요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떤 측면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챗 GPT는 이제 그 글로써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화를 시켜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뭐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비디오 기존에 그냥 단순한 이미지에서 뭐 기사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TV에서 뭐 자료화면을 쓸 때 네. 그냥 툭툭 입력만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탁 나온다든지 그냥 그거를 그냥 쉽게 딱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감독님들이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우리가 있는 화면들을 통해서 그 한마디로 저희가 아카이브에서 끌어왔다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때그때 만들어서 그냥 최적화된 네. 네. 실시간으로도 툭툭 넣어서 툭 나오면은 바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쓸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기사를 쓰고 이제 달리가 화면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도를 그 요즘에 로봇 가상인간들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 딥페이크까지 하면은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참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는 큰 뭔가 네, 좀 찝찝하죠. 이게 찝찝합니다. 아주. 실제로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봇 같은 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데 이게 너무 인간을 많이 닮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좀 공포가 생기면서 좀 멀리하고 싶은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는 게 좀 있다고 또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듣다 보니 또 신기하기도 하면서 약간 또 불쾌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네요. 근데 아무튼 뭐 저희는 또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방송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다 보니 투자 쪽에서 살펴볼 부분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이 AI 쪽 핫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이제 반도체가 받쳐줘야 된다. 반도체 쪽에 주목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가 중요하죠. 저희가 알파고 때 제가 어떤 이제 채널을 봤었는데 알파고 때 엔비디아 샀으면은 지금 40배 먹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뭐 GPU,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중요하고 뭐 결국은 이제 칩을 얼마나 누가 잘 만드냐 이거에 대한 시장인데 뭐 이거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보다는 완전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저희가 뭐 이미 반도체가 많이 성장했지만 20년도에 대비해서 28년도까지 그때까지도 거의 10배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지금 GPU 시장 자체, 반도체는 아니고 GPU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시장 네, 자체가 그래픽 카드. 네, 25 빌리언 달러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28년도에는 247빌리언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여기 같은 경우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카드 시장,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는 독주가 있죠. 3대 시장이 큰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 AMD, 퀄컴. 회사가 계속해서 건재를 할 것이지만 계속해서 뭐 삼성도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후발주자로 나가면서 향후에 계속해서 경쟁이 좀 심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GPU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이 또 이 수혜도 있겠지만은 또 경쟁도 많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AI, 아까 이 생성 AI라고 말씀하시는 이 GPT, 챗 GPT나 달리 같은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쪽 같은 데서는 또 우리가 지금 이 미래를 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예상하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면은 결국은 발전을 계속 하겠죠. 네. 이미 지금도 너무 놀라운 수준인데 뭐 챗GPT가 뭐 1750개의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 그러니까 1750억 가지를 이 변수를 줘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나오는 챗GPT4는 뭐 100조 개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발전이 되면서 2030년도가 되면은 진짜 저희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efficiency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보면은 지금의 챗GPT가 좀 애기였다. 네. 근데 그때는 참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 재밌지만. 오늘 구글 같은 경우도 이 새 챗봇을 공개를 했는데 좀 예상보다 좀 아쉬운 모습들 보이고 좀 실수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좀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습니다만 이 워낙에 초기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한 7년 뒤 2030년만 돼도 이 전문가보다 뛰어난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기술까지 간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 초기입니다만 좀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조금 이 어려워 보이는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각 모든 기술마다 지금 이제 보급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항상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답션 커브라고 하는데 S 커브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혁신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있는 그런 테마들도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얼리 어답터 많이 들어봤죠, 저희가? 네, 그렇죠. 항상 모두가 얼리 어답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기차도 얼리 어답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AI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리 어답터 수준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리 어답터가 좀 성장해서 실제로 상용화 되면은 이제 얼리 메저리라고 해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쭉 마지막에 이제 그 사양이 되는 그러한 단계인데 지금 이제 AI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의 스윗스팟에 있다고 저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너무 많이 관련주들이 올라서 약간 좀 단기적으로는 우려도 하시는데 여전히 긴 사이클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 머저리티 가기 전이다. 얼리 어답터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 사실 지금 뭐 단기는 조금 뭐 과열이 있습니다만은 뭐 투자하기에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이 개별 종목들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역시 또 가장 편안하고 조금은 또 이 시장을 쫓아가면서 할 수 있는 ETF로 하는 투자 방법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보틱스 또 AI 관련해서 어떤 ETF들 좀 눈여겨볼 만한가요? 네, 현재 한 3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관련된 ETF가 이제 티커로 보츠라는 ETF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로보라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그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AIQ라는 쪽은 이제 인공지능 쪽만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보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지금 한 2조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빨리 생기긴 했었어요. 2013년도에 생기긴 했었는데 약간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기준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시총 기준으로 이제 40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큰 기업들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로보 같은 경우는 80개의 종목들을 이제 n분의 1로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각각마다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테마에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그로스 종목에 ETF에 투자를 할 때는 한마디로 이제 이기는 놈이 장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그냥 시장에 순응하는 모습인 거죠. 반대로 이제 동일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업들은 이제 동일하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올라갈 때 팔아야 되고요. 동일 비중은 네. 리밸런싱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더 떨어진 놈은 이제 다시 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가 매수 형태가 있는 것이고 약간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각 투자자분들마다 철학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Q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 하드웨어, 뭐 퀀텀 컴퓨팅까지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Q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챗봇 같은 거 굉장히 좀 인기를 끌면서 챗 GPT 좀 이렇게 투자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거는 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신해서 좀 작은 중소형주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뭐 그런 종목들도 지금 다 좀 편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AIQ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종목 실제로 딱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으로만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과 이제 최대한 그 관련이 있는 기업들, 이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이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게 되면 AIQ 같은 경우가 그냥 인공지능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보수는 보니까 로보가 조금 더 비싼 편이고 이 나머지 두 종목은 지금 보수가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시총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로보틱스와 AI 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맞는 이 종목을 좀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또 저희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 너무 핫하다 못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투자에 주의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을 투자할 때 만약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점 혹은 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리스크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어답션 커브에서 보여드렸듯이 얼리 어답터에 있는 이런 테마들은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회가 좋은데 얼리 어답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노베이터에 있다 보니까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 기술들도 이제 성장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구글 지금 7, 8% 폭락을 했듯이
신기술이 나와서 환호할 때도 있지만 삐끗하면은 바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 자체에는 성장성이 있지만 그 기술이 이제 성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기회는 크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과열이 돼 있고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긴 호흡으로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많이 보는 전기차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확 올라가면은 확 한번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테슬라도 보면은 결국은 전기차도 길게 보면 올랐듯이 이것들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런 테마들이 잘 가면은 저희에게 또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지금 속하고 있는 이 로보틱스 그리고 인공지능 AI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또 열심히 이 역사부터 또 추천해 볼 만한 종목까지 긴 시간 아주 알찬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 한번 보시면서 또 이 지금 어쩌면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재 스테이지, 현재 시점에서 또 똑똑한 투자, 특히 좀 로보틱스 AI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긴 시간 수고해 주신 한동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